안녕하세요, 진선쌤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에페를 이용해서 내 몸의 후면, 그 다음에 측면, 그리고 종아리까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에페를 목에 두고 C무브로 시작을 합니다.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시면서 내 목에 굳어있는 부분을 느껴보세요. 오른쪽, 왼쪽 중에서 더 뻐근하거나 더 묵직한 느낌이 드시는 쪽을 조금 더 깊게 눌러주신다거나 아니면은 그쪽으로 꾹 누르신 채로 홀딩하고 계셔도 되세요.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시원한 방향이 있으시면은 그 부분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 저는 천천히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C무브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도리도리 한다는 느낌보다는 턱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원 그리듯이 천천히, 그리고 크게 한번 움직여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뻐근한 쪽으로 누르신 상태에서 그 부분에서 또 한번 움직여 보시면은 다른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 C무브라는 동작이 매트에 누워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단순해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회원님들이 생각보다 이 C무브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편두통, 목 디스크, 어깨 결림 등등 회원님들이 흔히 겪으시는 통증들이 우리 목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의 C커브를 유지해줄 수 있는 이 C무브라는 동작을 하루에 최소 10분에서 30분 정도는 저는 꼭 권장을 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C무브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피곤하시더라도 내가 만약에 머리가 조금 아프다거나 머리가 좀 탁한 느낌이 든다거나 목 디스크가 있으시다거나 목 디스크 때문에 팔 저림, 어깨 결림 등등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C무브를 꼭 빼지 말고 하루에 한 번, 최소 한 번은 꼭 진행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어깨 쪽으로 에페를 내려주실 거예요. 어깨 뒤쪽에 에페를 두시고 손은 가슴 앞에 X자. 가능하시다면 어깨 끝과 끝을 감싸주시고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보실 거예요. 이때 다리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면 무게가 더 실리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고 깊게 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 머리가 바닥에 잘 닿이지 않는다거나 목이 뻐근하거나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머리 밑에 수건을 두껍게 깔아주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다른 도구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셔도 되세요. 자, 손을 바꿔주시고 좌우로 똑같이 왔다 갔다 이완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손 위치를 바꾸는 게 다른 게 있나? 하시겠지만 바꿔보시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 모양을 바꿔주시면은 또 왼쪽 오른쪽에 느껴지시는 압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도 천천히 계속 호흡을 해주시면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주시고 어깨 뒤쪽에 굳어있는 근육 풀어주시고 그리고 서클도 한번 그려보실 거예요. 서클을 그리실 때는 저보다 천천히 그리셔도 돼요. 천천히 그리다 보면은 또 내 어깨 뒤쪽에 굳어있는 근육들이 조금 더 넓게 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도 10번 정도, 왼쪽으로도 10번 정도 그려주실 거예요. 자, 이제 반대쪽으로도 천천히 한번 움직여보세요. 특히 흉추측만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서클을 그리는 동작이 도움이 좀 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웨이브 베개로 이완을 하셔도 충분하시니까 이렇게 서클도 그리시면서도 한번 이완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몸을 조금 더 위로 올려주셔서 에펠이 내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에 올 수 있게 두시고 풀어볼게요. 어깨가 조금 더 아프신 분들이 계실 거고 지금 푸시는 등 쪽이 더 아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내가 어디가 더 뻐근하고 더 결리는지 느끼시면서
진행을 해주실게요. 자, 여기서는 최대한 가슴 옆면 근처까지 닿을 수 있게 좌우로 움직여 보실 거예요. 너무 아프다 하시면 수건을 깔거나 다른 도구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시고, 아프시면 절대 참지 마세요. 자, 손 모양도 한번 바꿔서 또 진행을 합니다. 이완을 하실 때 등 뒤쪽에서 우둑우둑 하는 소리가 날 수 있지만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거나 아프지 않으시면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으세요. 계속 좌우로 왔다 갔다 호흡은 마시고 내쉬면서, 자, 똑같이 서클도 한번 그려볼게요. 서클 그리실 때도 가슴과 다리가 팔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똑같이 움직일 수 있게, 그래야지 더 무게가 실려서 더 시원하게 그리고 더 깊게 자극이 되겠죠. 마시고 후 내쉬면서 서클을 그려줄 거예요. 자, 반대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서클을 그리실 때도 내가 오른쪽으로 그릴 때가 더 뻐근한지 왼쪽으로 그릴 때가 더 뻐근한지 느끼시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호흡은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가슴 밑 라인 뒤쪽으로 내려주세요. 자, 여기서는 손은 차렷하실 거고 영상처럼 다리를 천천히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실 건데, 무리하지 마시고 내려가실 수 있는 만큼만 다리를 움직여 보실게요. 굉장히 뻐근함이 강하게 느껴지시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가슴 뒤쪽 부분을 풀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폼롤러로 어깨와 등을 전체적으로 롤링을 하지 이렇게 부분 나눠서 풀어보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푸셨을 때 회원님들이 여기 왜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약간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살짝 더 내려서 갈비뼈가 끝나는 부분 뒤쪽으로 내려주실 거예요. 여기서도 아프시거나 불편하시면은 도구를 빼고 웨이브 베개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저도 오랜만에 푸니까 조금 아팠어요. 자, 아프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함이 느껴져서 훨씬 천천히 진행을 했어요. 다리를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시면은 시원함과 아픔이 동시에 느껴지는 정말 신기한 느낌. 자, 요즘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휴가여가지고 TV를 본다고 이렇게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허리가 좀 뻐근했거든요. 역시나 지금 허리 쪽으로 내려올수록 조금 더 뻐근함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척추가 쏙 들어가는 부분에 두실 건데, 여기서 엉덩이가 잘 닿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허리가 과하게 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다른 도구로 바꿔주세요. 천천히 좌우로 왔다 갔다. 지금 에페를 이용해서 이완을 하는 거는 숙련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이 무리해서 따라 하시게 되면은 따라 하실 수도 없을 뿐더러 아프기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은 웨이브 베개로 진행을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오른쪽이 조금 더 뻐근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오른쪽으로 꾹 누르고 유지를 하는 시간을 또 가졌고,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을 했어요. 절대 영상을 보고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다음에 골반 뒤쪽, 후상 장골극 쪽에 놔둬주시고 엘무브 하는 위치죠. 골반 뒤쪽에 굳어있는 속근육을 풀어줄 거예요. 요즘에 다리가 잘 붙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골반 뒤쪽, 이제 후상 장골극 쪽을 잘 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도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실 때 최대한 무릎이 바닥이랑 가까워질 수 있을 만큼 무게 실어서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느껴보세요. 왼쪽, 오른쪽 중에서 어디가 더 뻐근한지. SMP의 S가 셀프인 만큼 저는 수업을 할 때 회원님들께 회원님들의 몸이 어디가 더 뻐근한지 직접 느끼셔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내 몸이 어디가 더 뻐근하고 더 많이 굳어있는지 아셔야지 이 도구를 이용해서 푸실 때도 훨씬 효율적으로 잘 풀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다리를 90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서클을 그려보실 건데 가능하시면은 저처럼 크게 짐볼 크기만큼 그려주실 거고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사과 크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셔도 되니까 서클을 그리시면서 왼쪽 오른쪽 후상 장골극을 더 강하게 풀어볼 거예요. 자, 반대쪽도 똑같은 개수로 그려주실 거예요. 중요하신 거 목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게 계속 호흡 마시고 후 내쉬면서 서클을 그려줄게요. 자, 천천히 다리를 내려주실 거고 에페를 옆으로 빼줄 거예요. 이제 측면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측면을 풀 때는 우리 목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목, 겨드랑이, 허리, 골반까지 한번 내려가 볼 건데 이렇게 목에 두시고 머리를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시면서 풀어주시면은 목이 많이 뻐근하신 분들이 정말 시원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이렇게 측면을 푸는 거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목, 어깨가 아프다고 후면, 내 신체 후면만 풀 게 아니라 측면도 꼭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 근육은 등에 있는 근육이 등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측면까지 이어져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측면을 저는 빼놓지 않고 꼭 같이 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겨드랑이. 겨드랑이를 풀어주는 게 부유방을 없애기 위해서 풀어주는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특히 손깍지가 뒤로 잘 안 껴지신다거나 팔이 잘 안 움직이시는, 회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겨드랑이, 그 다음에 가슴 옆까지 풀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오늘은 겨드랑이만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푸실 때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실 때 뒤쪽으로 오실 때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시고 앞으로도 꾹 눌러서 무게를 실어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허리 돌려깎기를 할 거예요. 옆구리 쪽에 넣어주실 거고 다리는 뒤로 짚어주시고 밑에 다리는 뻗어주세요. 그리고 앞뒤로 움직이실 건데 척추 주변 근육, 우리 척추 기립근까지 꾹 눌러질 수 있게 풀어주실게요. 허리 디스크가 있으시거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챙겨서 해주셔야 되는 동작이고 무리해서 에펠로 진행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웨이브 베개로 충분한 자극이 느껴지시면 웨이브 베개로만 진행을 해주셔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허리 쪽에는 척추 기립근도 있지만 다혈근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가장 긴 근육이 있어요. 이 다혈근이 굳어버리면 내 척추 기립근이 과하게 힘을 쓰게 되면서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척추 기립근은 물론 다혈근까지 풀어주기 위해서 옆구리도 진행을 해주실게요. 자, 그리고 측면의 마지막 부분, 골반 옆쪽이에요. 골반 뼈가 닿지 않게 골반 뼈 밑쪽으로 내려주실 거고 여기서는 앞으로 무게를 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꾹 눌러주시면서 저처럼 속도가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이 부분이 보기와 다르게 하시면은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지만 우리 숙련자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자, 힙딥을 없애고 싶으면 골반 옆쪽 놓치지 않고 꼭 같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반대쪽도 목부터 한번 같이 다시 해볼게요. 앞뒤로 목을 천천히 머리를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서 내 목 옆쪽에 굳어있는 근육들 느끼시면서 풀어주실게요. 요즘에 오른쪽 머리에서 편두통이 조금 느껴졌거든요. 오른쪽 머리가 조금 묵직하고 뻐근한 느낌이 들었는데 확실히 측면까지 목을 꼼꼼히 풀어주고 나니까 너무 시원해요. 저만 시원한가요? 다들 시원하시죠? 이때도 무리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다음날 목에 담이 걸리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한 번 할 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한 운동이잖아요, SMPE는. 자, 이제 겨드랑이 갑니다. 겨드랑이도 많이 아프실 거예요. 많이 아프시지만 수건을 깔아도 되고 다른 도구로 푸셔도 되니까 겨드랑이 꼭 빼놓지 말고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실 때 특히 뒤쪽으로 더 무게를 꾹 눌러주시면서 뒤쪽이 훨씬 아파요. 뒤쪽으로 누르셨을 때 아프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자, 이제 허리 돌려깎기로 내려갈게요. 위에 다리 뒤로 짚어주시고 여기서도 우리 척추 주변 근육까지 닿을 수 있게 무게를 뒤쪽으로 실어주시면서 호흡해주시면서 천천히 진행을 해보세요. 앞뒤로 왔다 갔다. 허리 아프신 분들 꼭 돌려깎기는 꼭 해주셔야 돼요. 너무 시원해요. 돌려깎기 하실 때 요방형근이라는 근육과 척추 길이근, 다혈근까지 시원하게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천천히 왔다 갔다 무게 실어주시면서 제가 영상에서는 뒤쪽을 강조를 하지만 배꼽 근처까지 앞으로 꾹 눌러주시면서 진행을 하셔도 너무 시원해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돌려깎기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골반 옆쪽으로 갑니다. 골반 뼈가 닿이지 않는 부분에 위치를 잘 맞춰주시고 여기서도 앞뒤로 왔다 갔다. 자, 골반은 제가 조금 더 앞쪽으로 무게를 실어서 진행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게 꾹 누르시면서 움직여보세요. 저는 위에 다리를 뒤로 짚었지만 앞으로 짚고 진행을 하셔도 돼요. 지금처럼 앞으로 짚으시면서 진행을 하셨을 때 나는 조금 더 자극이 잘 느껴진다 하시면은 앞으로 짚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이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정석 자세는 없어요. 정말 저도 강사 준비를 할 때는 웨이브 베개에 골반 옆을 푸는 것도 너무너무 아팠는데 지금은 너무 시원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다리까지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다리는 오늘은 오금, 종아리, 발목 이렇게 3번에 나눠서 풀어볼 거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오금을 꼭 풀어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오금을 안 풀고 내 다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부었을 때 종아리만 푸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오금을 꼭 빼놓지 않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리를 하나 올려주시고 천천히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면서 풀어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좌우로 쓱쓱 문질러 주시면은 오금이 너무 아픈데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종아리로 내려가서 종아리도 똑같이 다리 하나 종아리 위쪽에 올려서 무게 실어서 좌우로 천천히 풀어주실 거고 종아리 바깥쪽 안쪽 골고루 풀릴 수 있게 꾹 눌러주실 거예요. 종아리가
잘 붙는다 해서 종아리 뒤쪽만 푸는 게 아니라 측면, 그 다음에 내측, 외측, 안쪽과 바깥쪽 골고루 다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고, 종아리도 최근에 며칠 안 풀다 보니까 우두둑 우두둑 하는 소리가 들려요. 너무 시원해요, 지금. 종아리도 쓱쓱 좌우로 문질문질 해주고. 자, 이제 발목으로 내려주실 거예요. 발목도 꼼꼼하게 풀어주실게요. 발목도 오금이랑 종아리처럼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영상 따라오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